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유가 부분 바로 여쭤보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유가 뻔합니다.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 전면 금수 조치 단행을 시행을 했는데 일단 예외를 받는 국가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예외 조치 연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선을 바꾸라고 8개국에 요구를 했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점. 그리고 이란이 대미 강경 자세를 지금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 국고 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 수입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핵이라든지 미사일 개발 그리고 테러 지원을 못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재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 시설 중단 그리고 핵시설 사찰 수용, 미사일 개발 중단뿐만 아니라 시리아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 12가지 항목을 수용해야만 하는데 현재로서는 단기전에 끝날 가능성이 없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미국 금수 조치에 제3국이 반하는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거액의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과의 거래 중단, 또 금융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달러 거래에서 쫓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미국의 우방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이제 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이 안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타격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종종 전에 들으셨을 텐데 좀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원유 규모 그리고 어느 기업이 수입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는 원유 수입량이 11억 배럴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이란은 5,800만 배럴 정도가 되니까 전체 수입량의 5.2%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주요 수입 국가들을 보면은 사우디가 한 29%, 그리고 쿠웨이트, 이라크, UAE, 카타르 순인데요. 이란은 한 6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은 현대 오일뱅크 그리고 현대 SK 이노베이션, 하나 종합화학의 자회사들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토탈이나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궁금한 게 이란산 원유가 깨끗하고 정제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유사나 석유화학 기업이 이란산 원유를 선호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유사들이 이란산 원유를 좋아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겁니다. 국내 설비와의 또 호환성이 높고요. 또 불순물이 없고 또 양호한 품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운송 비용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란산 원유는 초경질 원유이기 때문에 석유화학의 기초로 쓰이는 납타 함량이 70에서 80%로 상당히 높은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를 정제했을 경우에 12% 정도 추출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경제성을 갖추고 있고요. 또 1톤당 수입하는 가격을 보면 이란산이 477달러입니다. 미국산보다도 53달러 정도가 싸고요. 같은 중동산 카타르보다도 41달러 정도가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성비가 높다는 측면에서는 이란산 원유를 선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산업계도 빨간불이 들어왔고 지금 대책 마련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미국 결정이 석유화학업계에 국내 어떤 영향을 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초경질 원유 수입만 놓고 보면 이란산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를 대체하려면은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라든지 카타르, 호주, 러시아로 바꿔야 되는데요. 하지만 수입을 하더라도 테스트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안정적인 수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란산 초경질 원유를 100%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원가 부담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유아업계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석유 제품 가격도 상승해야 하는데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자 추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는 이익의 그 증가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나 했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이란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급등 흐름이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폭은 있겠죠? 네, 당연히 이란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유가에는 지정학적 위험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유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좀 문제는 계절적으로 현재 유가와 관련해서는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서 수요가 많은데요. 여기에 이란에 넘어서 베네수엘라, 리비아,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정정 불안으로 인해서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는 70달러 전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좀 원유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6월 하순에 있는 오펙 총회에서 협조 간산 연장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란 원유 금수 조치에 앞두고서 사우디나 UAE 등산 요청을 한 상태고요. 또 미국의 실 오일 생산이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유가는 다시 하반기에는 좀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 순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느 나라가 수입을 많이 합니까? 아무래도 이란산 원유는 한 100만 배럴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 수요는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수입 국가를 보면은 중국, 한국, 인도, 일본, 터키, 대만 이런 순위로 되고 있는데요.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했던 만큼 이탈리아, 그리스도 아무래도 동참에 좀 소극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이 특혜 관세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 경상수지 적자 확대, 그리고 경제 펀더멘탈 악화라는 작년 여름에 일어났던 터키 쇼크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아무래도 아르헨티나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란산 원유를 뭐 수입하는 국가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지금 거의 뭐 타결 직전인데 또 악화되는 거 아닌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하루에 40만 배럴 정도 수입을 하는데요. 인도까지 합치면은 이란산 원유를 절반 이상을 수입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은 7번째 원유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원유 금수 조치에 중국이 즉각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연간 35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거래를 물물 교환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란 원유 수입이 금지된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이란은 유조선의 운항 발신기를 끊고 중국에 밀 수출할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또 북한처럼 미국의 감시망 허점을 파고들면서 해상에서 원유를 안 거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수 조치가 효과를 볼지는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란산 원유 수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조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대체를 찾고 있는 건데 일단은 뭐 미중 간 무역 분쟁에다가 유가까지 상승을 계속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는 결국엔 또 악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유가가 90달러까지는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은 아무래도 다행이긴 하지만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던 세계 경제가 유가 상승에 발목이 걸릴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물가 상승에 따른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면은 그동안에 이 지역을 개척해왔던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라든지 건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피해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특히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본격화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플랜 B 전략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만만치 않은 국제 환경 변화가 아무래도 경영에 어려움을 처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들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